한국의결권 대행 최창윤 대표,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나 궁금한 게 참 많아서 바로 시장 얘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생각하시는 시장 전망 업앤다운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두 분 모두 다운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HTS 판의 상승률 상위 종목 순을 이렇게 봤더니 오르고 있는 종목이 사실 더 많이 눈에 띄어서 오늘 시장이 과연 왜 하락하지? 하락할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시장 어저께 좀 많이 하락해서 그에 따른 좀 매도 물량이 나타나고 있다 정도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저는 여전히 시장이 눈치 보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벤트를 보게 된다면 에코프로 그룹주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 오늘 밤에는 CPI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 두 부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확인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강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어제 좀 강한 흐름들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의 부진한 흐름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했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은 장비가 강하긴 합니다. 2차 전지 관련했을 때 에코프로 그룹주들 실적을 확인을 하고 넘어가려는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섹터 내에서 좀 눈치 보기를 강하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많은 투자자분들이 확인을 하고 싶어하고 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원래는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상 없어지고 CPI가 이번에 좋게 나온지 안 좋게 나온지, 앞으로 추가 금리 인상이 어떻게 나온지 여부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흐름들 때문에 눈치 보기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수급적으로 봐도 시장이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건 어제 동반 매수를 그렸었던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은 장 초반부터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 규모 자체는 적습니다. 그러니까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480억 팔고 있고요. 코스닥에서 오늘 좀 많이 파네요. 1,600억가량 매도 우위, 그리고 선물은 그동안 어제 그제 샀던 것에 한해서 오늘장에서는 초반 1,000억 넘게 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최창현 대표님도 다운 의견을 주셨는데 오늘 보면 약간 반반이에요. 오르고 있는 종목도 있고 하락하는 종목도 있고 한가운데서 다운 쪽을 보시는 걸 조금 더 악재 쪽에 포커스를 두고 계신가 봐요. 악재라기보다 너무 많은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지 않나. 너무 시장 큰 기대를 하고 있다. 네, 특히 오늘 미증시가 좀 많이 제법 올랐죠. 예상보다 이틀 연속 좀 많이 올랐었는데 시장은 미증시 따라서 좀 움직일 것 같은데요. 저는 미증시는 조금 조정을 내일이나 모레 정도는 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좀 최근에 이틀 연속 좀 오른 것은 미증시가 지금 FOMC 금리 2회 인상을 지금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준 의장이 그렇게 결과를 내놨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 것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시장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1회 인상하고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앞서간 기대감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네. CPI 나오는 이번 주 내일인가요? 내일 새벽에 나올 미국 CPI 결과 보면 어느 정도 좀 윤곽이 잡힐 텐데 너무 과도한 기대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좀 보합권 등락 보이면서 빨간불을 켜냈던 양시장이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하락폭은 제한적입니다. 코스피 0.19%, 코스닥은 0.3% 제한적인 하락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오전에 이제 북한이 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근데 예전처럼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 쏘면 시장을 출렁이고 하는 그런 시장은 이미 지났죠. 물론 개별적인 종목들의 움직임은 나타날 수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시장의 심리를 꺾을 만한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과연 어떤 종목들이 오르고 있는지 그 하락하는 시장 속에서 종목들 움직임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는 너무 궁금합니다. 해운주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섹터의 움직임을 봐도 종목의 움직임을 봐도 왜 오를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발틱 운임지수는 어떨까 봤더니 바닥권에서 반등을 하는 움직임들이 살짝 보이고 있고요. 종목 가운데서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최근 2달 사이에 주가가 100% 가까이 상승을 했고 하나오션도 그렇고 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참 많습니다. 해운주의 상승의 배경도 궁금하고요. 먼저 두 분의 의견은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팻말 들어주세요.
아쉬운데요. 예, 막 뭔가 숨은 얘기가 있을 줄 알고 두 분께 막 여쭤보려고 했는데 X 의견. 근데 해운주가 왜 오르고 있는 건지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사실상 뭐 업황에 대한 이슈라든지 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진 않아요.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유를 어떻게 해서든 찾으려고 해봤는데 관련했을 때는 아무래도 정부의 지원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부각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 네, 네. 그 좀 이유를 찾다가 하다 보니까 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네네. IMO 규제 때문에 아무래도 해운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선박으로 바꿔야 하잖아요. 그런데 HMM이라든지 관련했을 때 대부분의 해운사들이 국내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네. 친환경 선박을 발주를 하지 못합니다. HMM 같은 경우에만 친환경 선박을 발주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해운업황 같은 경우에 친환경 선박으로 나아가는 트렌드 속에서 자금력이 부족해서 선박을 주문하지 못한다. 이런 좀 어려운 상황에 속해 있었는데 정부가 해운선사들에게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뉴스로 전해지면서 이런 부분이 좀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이 아닐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고 있고요. 조심스럽게. 네.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오를 100% 이유가 이거라고 볼 딱히 수- 없는데 사실 그냥 이유를 좀 찾다 보면 네네. 이런 이야기까지 있다 있다. 정도로만 좀 네네.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 다만 네. 해운업황 자체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는 좋지는 않다. 왜냐하면 해운업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기간 때 굉장히 큰 호황기였습니다. 그쵸.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고 그때만큼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있는데 그 기저효과 때문에 사실상 지금 뭐 HMM을 비롯한 해운주들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그때는 뭐 부르는 게 값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빠졌고 컨테이너라든지 벌크 운임 지수도 다 빠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보게 됐을 때는 업황 같은 측면에 봤을 때 지금 해운주들이 올라가는 건 흥하해운이 혼자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다른 해운주들도 함께 끌고 가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구간 흥하해운이 16% 급등 보이고 있고요. 대한해운은 3% 그리고 HMM은 3%인데 사실 대한해운이나 HMM 그리고 펜오션 같은 경우는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밟고 있는 것에 반해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몇 달 사이에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나홀로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항상 해운주 얘기할 때 중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이야기를 하고 이에 따라서 벌크선에 대한 수요가 더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신규 수주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기대감만 있는데 사실 실체가 없다 보니까 이 상승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가 참 어려운 것 같은데요. 대표님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기대감이 제일 무섭죠. 기대가 그렇죠. 제가 주식은 보기에는, 희망과 네. 기대를 먹고 예. 오르니까요. 이게 흥하해운이 지금 제일 그 해운주 중에서는 독보적으로 지금 다른 해운업종은 다 안 좋은데 네네. 흥하해운만 올라가잖아요. 제가 이유가 보기 있을까요? 이 정도 올라갈 정도면 뭔가 숨은 재료가 있는 것 같고요. 아니 두 달째 이렇게 올랐으면 숨은 게 이제 드러날 법도 한데 이제 좀 드러나겠죠. 이제. 드러날 것이다. 다음 주쯤? 네, 아마 조만간에 지금 두 번째 지금 저 차트를 보면 네. 장대 양봉을 지금 두 번째 지금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재료는 소형주인데 네. 업황과는 너무나 다르게 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 보면 뭔가 숨은 재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자, 불구하고 일단- X 의견 주셨단 말이죠? 업황을 여쭤보셨잖아요. 해운업황. 아니요, 해운주에 대한. 해운주에 대한 네. 그런 X죠. 다운. 해운주는 아니다. 네. 오늘 지금 올라가고 있는 해운업종 주가 상승은 약간의 좀 기술적 반등이라고 봅니다. 해운업종은 지금 올라갈 만한 그런 모멘텀이 거의 없습니다. 네. 예, 뭐 해운 국제 운임 지수도 내려가고 선박도 수요보다 이제 공급이 좀 작아야 되는데 또 상황이 좀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 선박 수요가 좀 많아지고 선박이 노후화돼 가지고 이제 선박을 많이 안 만들어내는 그 와중에서 수요가 많아지면은 네. 운임 가격이 올라가는데 지금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고 네. 지금 현재 기술적 반등 정도 수준인데 그러면 해운주는 언제 올라가느냐? 네. 경기 회복 모멘텀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뚜렷하게 나올 때 그때 제일 먼저 올라가죠. 그러면 진짜 어렵겠네요. 왜냐하면 네. 미국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지금 경기 회복은커녕 경기 침체의 목전에 혹은 경기 침체에 이미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네. 있어서 오히려 이렇게 해운주가 오르는 건 정말 아이러니한 건데요. 그래서 실물 경기 회복은 뭐 보통 전문가들
예상하기로 1년, 2년 정도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그때쯤 돼서 아마 조선주보다는 해운주가 먼저 움직일 것으로 빠지는데 그때 한번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은 기술적 반등으로 생각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운주 이야기하면서 그럼 바로 이어서 조선 기자재 쪽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선주 강세도 계속해서 두드러지고 있죠. 근데 해운주와 달리 사실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 모멘텀이 붙은 종목들이 참 많습니다. 삼성중공업의 주가도 오늘장 9% 넘게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HD 한국조선해양도 2.5%대. 근데 이 종목들의 차트를 보면은 와, 조선주 정말 물들어갖고 열심히 상승으로 노를 젓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조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조선 기자재 함께 수혜를 받고 있는데요.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시죠. 팻말 들어주세요. 자, 이번에는 조선 기자재 오 의견. 그쵸. 실적이 나오니까요. 근데 실적이 나오는 것만큼 실체가 나오는 게 아닌가 보고 있으면 네. 특히 조선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네. 특히 실적으로 봤을 때 분기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가 이미 나왔고 이제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게 되면서 사실상 산업 자체가 턴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뭐 조선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사이클을 타게 되면서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하는 산업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더해서 IMO에서 탄소 배출량을 70%까지 확대를 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친환경 선박에서 주력하고 있는 우리나라 조선사들 같은 경우에는 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많이 친환경 선박을 만드는 조선사는 어디일까요? 아무래도 대형사 중에서 좀 꼽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거에 따라서 지금 뭐 흐름 자체도 보면은 대형 3사들이 먼저 올라가고 있고 특히 삼성중공업이라든지 하나오션이 계속 52주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기자재가 따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죠. 원래 조선사들 같은 경우에는 조선사가 원래 좋았을 때는 기자재가 워낙 탄력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기자재가 먼저 올라가고 그다음에 대형주들이 움직이는 흐름이었는데 이제는 좀 정반대의 상황이 나왔다는 거죠. 아무래도 뭐 IMO보다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고 특히 기존에는 좀 신조선가가 안 좋았던 부분에 대해서 물량을 하다 보니까 이번 하반기부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신조선가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수주를 받을 때 좀 더 비싼 가격으로. 네, 비싼 가격으로 받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실적에 반영될 때 더 높게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감안을 해본다면 실적에 대한 부분이 더 크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종목별 움직임을 보면은 약간 늦게 오른 종목이 있고 이미 빨리 올라간 종목이 있단 말이죠. 대표님께서는 조선주 이렇게 전체적으로 쫙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기업이 제일 뭔가 대장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기업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는 HD 한국조선해양이 HD 한국조선해양의 네. 대장주다. 이유는요? 가격 차트가 과열 없이 좀 올라가고 있는 차트예요. 과열이 없다. 네. 쉬어갈 때 쉬어가면서 차근차근히 올라간다. 예, 이격도가 많이 안 벌어졌다는 거죠. 뭐 조선주를 접근하기에는 이 종목이 제일 무난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네. 자, 이 조선주도 그렇게 업황이 꽤 좋다고는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조선업종의 주가 흐름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조선업종이 지금 배는 만들고 있는데 조금씩 만들고 있어요. 근데 네. 주가는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냐 하면 수익성 높은 고부가가치선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거의 수주를 싹쓸이하고 있거든요. 네, 네. 중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 지금 선박 수주량은 중국에게 1위를 뺏겼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부가가치선, LNG선 같은 고부가가치선 혹은 큰 선박, 컨테이너 큰 선박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많이 그 수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렇지만 이 올라가는 것도 제가 업종으로는 투자에겐 O를 드렸지만 너무 업종 사이클상으로 호황기를 생각하고 기대하고 사시면 안 돼요. 네,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렇게 중기적인 투자를 하셔야지 그렇군요. 너무 중장기적인 긍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시면 너무 높은 기대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실 최근에 조선주의 강세가 이번 이제 제2회 혹은 제3회 뭔가 새로운 파동이 올라가는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담은 리포트들도 참 많이 나왔는데 너무 큰 기대감보다는 지금 일단은 실적이 나오고 있고 하반기에도 수주가 계속해서 또
긍정적인 게 신조선가가 올라가는 와중에 수주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지만 또 이미 많이 반영이 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약간 경계도 좀 필요한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시은 팀장님도 탑픽 종목 하나 골라볼까요? 저는 현대, 미포, 조선을 꼽아왔는데 그동안 이유는요? 네, 조선사로 봤을 때 항상 삼성중공업을 먼저 꼽았어요. 그 이유가 대형 3사 중에서는 삼성중공업이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4사로 좀 치게 됐을 때는 현대미포조선이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현대미포조선이 중소형 쪽에 주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인도 기간이 짧습니다. 그 뜻은 아직은 실적에 대한 부분은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1년 이내에 좀 나갈 물량이 60% 이상 되다 보니까 그 물량들 나가게 된다면 수주를 새로 받게 되는데 그러면 높아진 신조선가를 반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 단기적으로 봤을 때 현대미포조선이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상황도 보면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특히 우상향 추세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대형 3사 대비했을 때 아직까지 움직인 속도라든지 상승률이 좀 더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보게 됐을 때 후발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대미포조선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 기자재. 우리 사실 김시은 팀장님은 조선주 얘기도 많이 했지만 조선 기자재 쪽을 보자라는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네, 뭐 기자재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 조선이 대형 쪽에 움직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섹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뭐 기자재 관련했을 때 본행제라든지 엔진이라든지 다른 종목군들 다 함께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게 됐을 때 저는 기자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봐도 좋은 흐름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과 조선 기자재 어쨌든 사실 실적을 모멘텀으로 하면서 주가가 오르는 섹터 는 눈에 딱 띕니다. 최근에는 뭐 자동차도 있었고요, 기계도 있었고 이렇게 조선주도 있는데 그 가운데 있어서 사실 하반기까지 이 실적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쪽이 점점점 하나씩 지워지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하반기 약간 또 불투명하다고 하고 기계도 워낙에 상반기엔 좋았지만 하반기에 있어서는 과연 상반기만큼 좋을 것이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조선은 일단은 뭐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하반기 수주 잔고가 여전히 남아있고 이런 모멘텀을 과연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섹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가운데 있어서 탑픽 종목 두 종목도 잘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섹터는 2차 전지 장비. 사실 어제도 주가가 올라서 다뤄보려고 했는데 저희가 너무 자주 다루다 보니까 반도체 장비 쪽을 이야기했는데요. 오늘은 2차 전지 장비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시죠. 펜만 들어주세요. 야, 역시나 두 분 모두 오 의견을 주셨습니다. 2차 전지 장비. 이 상승하는 종목을 잘 찾아보면 이 종목들도 엄청나게 숨어서 그러니까 막 이렇게 대놓고 시총 상에 있어가지고 항상 거론이 되는 그 종목들 외에도 정말 많이 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장비 쪽,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소재 얘기 많이 하는데 장비 쪽에 지금 모멘텀이 생기고 있는 이유는 가장 크게 뭐라고 보세요? 모멘텀요. 이 2차 전지 장비주가 우리 그 전기차 관련해서 이렇게 모멘텀이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 모멘텀이 있는데 근데 이 2차 전지 장비주가 과거에는 안 올랐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좀 많이 한 2, 3년 전만 해도 이 PNT라는 종목을 제가 매매를 좀 했었는데 PNT 수익이 안 나더라고요. 아, 정말요? 근데 요즘에 와서 2차 전지 장비주들이 올라가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 장비주가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 우리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눈에 띄는 기업들이 없었거든요. 네네. 근데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커지고 2차 전지 소재주도 막 올라가니까 시장에서는 소재주가 너무 비싸니까 그럼 장비주로 한번 찾아보자 해가지고 이제 장비주에 관심이 집중되는 거죠. 이런 분들 차트 보시면 그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 가격 부담 생기고 쭉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장비주들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장비주 눈에 띄는 기업들이 없었습니다. 사실 뭐 우리 반도체 하면 반도체 장비 하면은 원익 RPS나 이런 장비주도 몇몇 기업들이 있는데 2차 전지 장비주는 시장에서 이름 오르내린 종목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시장에서 발굴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찾기가 시작되는 건데 그런 기업들 중에 이제 보면 과거에는 또 10만 원 이상짜리가 없었어요. 근데 10만 원 이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기술이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가고 있죠. 2차 전지 장비주들. 근데 하나기술은 좀 주식이 좀
고포로 너무 좀 비싸 보입니다. 네, 하나기술이 좀 대장주격이긴 한데 네네. 너무 좀 고포고 좀 비싸 보이고 네네. 그래서 뭐 2차 전지 장비주도 괜찮은데 한 PNT가 그나마 조금 회사의 그 성장성에 비해서 조금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2, 3년 전에는 참 우리 대표님이 힘들게 했던 네. 기업이지만 이제는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다. 2차 전지 장비 안에서 PNT를 또 탑픽으로 함께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김신 팀장님, 사실 요즘에 종목 너무 많죠. 뭐 저는 하나기술 보면서 제가 코스닥 종목을 사실 공부하는 이유가 딱히 없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코스닥 종목을 공부하지 않으면 시장 흐름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래도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쪽에서 움직일 탄력적이다 네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2, 3년 전뿐만 아니라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도 안 움직였어요. 상반기에도 흐름들을 보게 됐을 때 특히 2차 전지 관련했을 때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시세가 나왔을 때 그때의 기대감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런데 지금은 보게 됐을 때 장비주들이 수주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하반기부터 다시 한번 장비주들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 나오게 되면서 아무래도 중소형 장비사들 같은 경우는 탄력적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탑픽 종목은 앞서서 잠깐 언급해 주신 것 같은데 코인테크? 네, 코인테크를 말했는데 코인테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자동화 시스템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수주라든지 발주량을 보게 됐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 향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전체 물량이 했을 때 약 70%가 엔솔 쪽이다 보니까 엔솔 쪽 라인업 쪽을 주목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작년 매출의 약 한 50% 이상이 엔솔 쪽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강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더해서 해외 고객사도 다변화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네. 점들을 보게 됐을 때 코인테크라는 종목 굉장히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욕심을 조금 더 내보겠습니다. 건설기계 섹터 오늘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시죠. 팻말 들어주세요. 자, OX로 나뉘었습니다. 건설기계 섹터 여전히 실적도 좋고 하다는데 우리 대표님은 X 의견을 주신 이유는 뭐 많이 올랐다 생각하시는 네, 건가요? 많이 올랐고요. 뭐 이번 그 윤 대통령의 유럽 순방 끝나면 네. 조금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는 그래요? 큰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단기 조정이 아마 주 후반에는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왜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감으로 좀 많이 올랐거든요. 기대감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에 따른 네. 또 되돌림이 좀 있을 것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X 의견.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김시현 팀장님께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도 있습니다. 진성TC를 엄청 미셨는데 아니 이렇게 오를 줄 알고 그러신 거예요? 뭐 다른 건설기계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네. 실적 대비했을 때 주가의 우상향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고 최근 들어서까지도 52주 신고가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진성TC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었던 시점이 전고점 부근 그러니까 절반도 못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전고점을 뚫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서 진성TC를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응축을 해가지고 좀 20%대 상승 흐름들이 보였는데 저는 건설 쪽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켜봐도 좋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기계를 비롯해서 인프라 쪽에 대한 흐름들이 굉장히 좋은데 기대감보다는 실적이 크게 반영이 되고 있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건설 업황이 50년 만에 호황기이다. 특히 주택 지표는 그렇게 안 좋은데 비주택 쪽에서의 흐름들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흐름들을 보게 됐을 때 저는 중장기적으로도 건설기계 섹터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물론 기대감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던 부분에 대한 쉼은 네. 발생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들어봤고요. 자, 오늘 어떻게 히든 섹터까지 가도 되나요? 간단하게 이것도 보겠습니다. 아, 욕심을 너무 많이 낸 것 같습니다. 히든 섹터 오늘은 두 분은 뭘 보셨을까요?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은 팀장은 방산, 최창윤 대표도 방산을 보셨어요? 두 분 모두? 네, 아니, 저는 어떻게 이렇게 저는 풍산 준비했는데요. 네. 아마 방산주도 아마 조금 눌림목이 있을 거예요. 네, 네. 주 후반에 네. 이제 대통령 유럽 순방 끝나고 나면 또 눌림목이 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시대가 새롭게 군사적인 신냉전, 경제적인 신냉전이 아니고 네네. 군사적인 신냉전 시대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유럽 전 세계 각국들이 예전보다는 더 많은 군수 수요가 관련해서. 나올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계속해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탑백 종목은 그래서 풍산입니다. 홀딩스. 풍산과 풍산홀딩스. 풍산과 풍산홀딩스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시훈 팀장님도 방송 가지고 오셨어요. 네, 저는 두 가지 모멘텀에서 접근을 네. 해봤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이슈에 의한 모멘텀. 아무래도 순방 이슈가 있다 보니까 네. 폴란드 관련했을 때 2차 계약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나오게 된다면 방산 관련했을 때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뭐 재건이라든지 혹은 뭐 다른 쪽에서 움직였다 보니까 아직까지 방산 같은 경우는 크게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인데 물론 상반기 작년부터 했을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 많이 반영되면서 주가의 우상향 흐름들이 나오긴 했지만 최근 시장 흐름들을 보게 됐을 때 계속해서 올라가는 섹터라든지 종목군들을 보면은 2분기 실적 굉장히 기대가 되는 종목군들이잖아요. 뭐 자동차 부품주라든지 조선이라든지. 그런데 그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 그리면서 신고가 흐름을 내고 있는데 방산 섹터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전고점에서 살짝 눌리거나 아직까지 그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 시즌 다가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방산 쪽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중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가지고 왔는데 요즘 대장주를 좋아합니다. 대장주 1등만 계속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그쪽에 대해서 수급이 많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점에 좀 보게 된다면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등 섹터는 방산으로 대동단결해봤고요. 풍산홀딩스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탑픽 종목으로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오늘의 시간 내부자들 한국의결권 대행 최창윤 대표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